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타라는 기업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후에도 많은 이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요. 어드밴텍과는 굉장히 좀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솔루션 데이 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스 외부에도 있으니까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보셨거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발표는 비전 언어 모델,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LM이라고 하고요. 이제 산업 현장의 맥락을 읽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챗GPT는 당연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쓰신 분들이 없겠죠.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퍼플렉시티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성형 모델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 뭐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비즈니스 플랜 짠다거나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들 인식하셨겠지만 이게 당연히 뭐 녹화한 비디오는 아니고 프롬프트로 만든 이제 이미지 혹은 비디오입니다. 이게 굉장히 손쉽게 가능한 시대인 거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의견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런 생성형 AI들 모델이 많은데 이런 생성형 모델들, 글을 쓰고 글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이러한 기능들과 어떤 것들이 AI가 산업 현장과 제조 현장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까? 이게 과연 같이 매칭돼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AI라고 한다면 불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팜, 아니면 스마트 등등, 뭐 팩토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비전 중심의 이제 능력과 기능들을 저희는 AI라고 일컬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정부 투자도 비롯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CCTV 혹은 어떤 비전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장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컴퓨터 비전과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글을 쓰고 비디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글을 쓰는 거랑 이 CCTV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CTV에 대한 이제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CCTV 혹은 컴퓨터 비전 관련된 투자가 제대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제조 AI 혹은 컴퓨터 비전의 도입 이것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례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엔비디아 쪽으로는 제슨 파트너십에 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이 들어가 있는 제슨 혹은 어떤 지능형 기기들의 또 그 판매 속도가 매우 이렇게 익스플로전 이렇게 뭔가 지수형 커브를 그리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소비자나 엔드 고객분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조금 차가웠던 것 같고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키지 않았나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좀 약간 생태계와 반응이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컴퓨터 비전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었는데 앞선 발표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뭐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교통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 쪽 ITS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검지인데요. 어떤 두 개의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어떤 차내 사람 이런 사고가 났나 안 났나를 검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응대해가지고 골든타임 내에 어떤 앰뷸런스를 출동시키는 것 매우 중요한 태스크들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검지하려고 하면은 사고를 검지하는 AI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AI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학습 데이터, 사고를 검지하는 학습 데이터는 사실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설프게 생성을 하거나 합성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현재 그 현실 상황이랑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 어노멀리 디텍션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디펙트가 발생했을 시에 이 디펙트를 어떤 디텍트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데이터를 이제 계속 다시 가공하고 만들고 학습하는 게 너무 큰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들여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잘 만든 모델이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컴퓨터 비전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 사례로는 저희가 산업안전 쪽으로 그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고객님 컴퓨터 비전 어떻게 써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한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AI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학습하는 데만 거의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좀 불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 비전이 해주는 거는 뭐 자동차 이렇게 박스 치고 디텍션 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의 위치를 찾고 여기에 차가 있나 없나 그런 존재 유무의 여부는 그래도 꽤 잘하는 게 컴퓨터 비전의 역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후처리가 중요합니다. 사고 검지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차의 위치는 알겠으나 이 차의 위치만 가지고 사고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되게 그냥 그 나이브하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박스가 가만히 오래 붙어 있으면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두 개의 차가 그냥 우연히 주차를 가까이에서 한 경우도 사고로 인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 논리로 사람의 말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왼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요 막대가 있는데 청소를 하는 장면이죠.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을 찾고 저 밀대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밀대랑 사람이 들고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밀대가 말고도 뭐 이렇게 걸레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청소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컴퓨터 비전으로 정의하고 학습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레기를 투기한다. 이것도 사람이 볼 땐 굉장히 쉬운 태스크이긴 하지만 컴퓨터 비전한테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고 고차원적인, 고맥락적인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비전이 많은 어려움과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보다 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려고 나왔던 트렌드가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모델을 굉장히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학습할 게 아니라 일단 빠르게 배포부터 하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다시 배포하고 요 사이클을 굉장히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메인 트렌드로 나왔던 게 데이터 센트릭 AI였었고요. 요거는 한 21년도에서 23년도 사이까지 2년 정도 굉장히 왕성하게 나왔던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이제 컴퓨터 비전이 굉장히 고객사의 문제를 잘 푼다.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는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 LLM, GenAI, 생성형 AI 되게 비슷한 언저리의 이름들인데 각각의 좀 정의가 좀 헷갈리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정의를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냥 근본 모델인 거고 근본 모델이라는 게 그냥 덩치가 큰 모델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는 세그멘테이션을 근본적으로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디텍션을 근본적으로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LLM 같이 근본적으로 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는 거죠.
세그먼트 애니싱은 말 그대로 임의 객체에 대해서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디텍션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객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디텍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토이라고만 학습을 시켰는데 이 토이 크로코다일 혹은 그린 토이, 뭐 토이 엘레펀트, 블루 토이 이렇게 학습하지 않은 어떤 의미나 단어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징은 그냥 컴퓨터 비전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큰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하고 처음 보는 질문과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제목이 비전 언어 모델 VLM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VLM은요, 혹은 LVLM이라고 불립니다.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데요. LLM에다가 이미지랑 입력을 넣는다. 끝입니다. 매우 간단해요. 이미 챗GPT에도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 VLM입니다. 챗GPT에 사진 업로드 기능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사진 업로드하고 여기에 뭐 있는 문서를 요약해줘. 아니면 요 화면에 누가 있는지 어떤 걸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잘 답변하죠. 그게 VLM입니다. 저희는 그 VLM을 이용해가지고 산업 현장에 접목을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떠올려 봤습니다. 요게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호랑이일까요? 뭐일까요? 보시면은 호랑이는 아니겠죠. 저희는 이제 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봤을 때는 어떤 저 철장에 있는 앞에 앉아 있는 강아지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되게 작은 LLM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호랑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조금 큰 모델들한테 똑똑한 모델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이렇게 대답합니다. 챗GPT가 말했을 때는 호랑이다. 호랑이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굉장히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오른쪽에선 질문이 훨씬 어렵습니다. What is unusual about this image? 라고 하죠. 뭐가 이상해? 라고 되게 하이 레벨의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이상해요. 이게 택시 운전사가 트렁크 앞에서 옷을 다림질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한 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VLM 내부에는 이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컴퓨터 비전으로 이러한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컴퓨터 비전과 아예 격이 다른 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VLM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가 한 장씩 이미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세 장이 있어요. 맨 왼쪽 거는 이제 사고가 나는 장면인데요. 전부 다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 사고가 났어? 라고 물었을 때 측면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고 굉장히 사고가 났고 지금 위험하다 라고 잘 답변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아까 제가 청소하는 거였었어요. 여기 바닥을 걸레 밀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잘 답변해 주죠. 여기도 이렇게 이게 뭐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한마디로 똑똑합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제 정말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아는 친구인 거고 이제 VLM은 이미 10가지는 모르겠지만 7, 8가지는 잘 알고 있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설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옛날에 한 2012년도 전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엔 AI가 없었습니다. 딥러닝도 없었고 그냥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정의한 피처대로 피처가 뽑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만 이제 학습 기반으로 하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이런 게 트렌드였었어요. 근데 AI랑 컴퓨터 비전이 나오게 되면서 피처 익스트랙션 전부 다 딥러닝이 대신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개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파이어가 딥러닝 모델로 아예 다 갈아치워져 버렸었죠. 하지만 뒤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 이제 두 개의 박스가 있을 때 사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룰 베이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이 영역도 전부 다 AI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VLM의 등장이 컴퓨터 비전과 AI의 등장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VLM을 이용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정말 쉽게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GPT를 통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딱 그냥 보시면요. 예를 들어 어떤 거 해볼까요? 침입 및 비인가 구역 접근 실시간 감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미지에다가 챗GPT 올려놓고 여기에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물어보면은 굉장히 답변 잘 할 거라는 기대감이 드시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화제 연기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VLM이 전부 다 해줄 수 있다. 저희는 그래서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서 원래 사람이 하던 업무였는데 이거의 지능의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이 비전 에이전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 세종시의 풋살장에서의 골대가 전도돼가지고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종시에서. 근데 그게 풋볼장에서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울타리에서 삐빅해서 열어가지고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원래는 초등학생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CCTV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 뒤에 VLM이 붙어 있고 여기는 어느 몇 시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초등학생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라는 걸 VLM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알림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태권도장에서 어떤 매트가 말려있는 데서 아이를 거꾸로 좀 이렇게 뭐 해가지고 큰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도 만약에 VLM이 보고 있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등등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능이 좋으나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듯이 이런 것들을 모든 곳에 배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가지고 API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API를 갖다 쓰면은 순식간에 저희는 파산하게 됩니다. 매우 비싸고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은 곳에서 쉽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데 아예 스탠드 언론으로 넣어버리는 게 사실 답입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엣지 박스에 넣거나 어플라이언스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훨씬 더 스탠드얼론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큰 모델을 작은 모델에 넣을 거냐가 따라오는 고민이겠죠. 이 시점에서 저희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쪽을 하던 사람이었었고, 근데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많이 했던 게 이런 반도체 사람들과 많이 만나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AI 하는 사람들은 AI만 알고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AI 모델을 최적화해서 반도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서 구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AI 모델을 최대한 경량화, 최적화해서 한정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이제 최근에 그 국가대표 AI라고 해서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저희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선정이 돼가지고 최대한 그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모델을 최적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삼성, 네이버, 카카오, LG 굉장히 어떻게 약간 적대적인 그런가요? 네, 약간 라이벌십이 있는 회사들 상에서도 모두 투자를 받을 만큼 기술력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그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단계고요. 그 외에도 글로벌리 봤을 때는 뭐 퀄컴, 뭐 윈드리버, 소니, 르네사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AI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NVA라고 해서 노타 비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꿈꾸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슬로건을 달면은 One Agent for Any Domain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짧은 데모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안전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다리를 2명이서 같이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여기 폼 세팅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다음을 수행하세요. 사다리에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 세팅, PP를 검지했는지 헬멧 딱 누르면은 여기서 헬멧을 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도 굉장히 쉽게 답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프롬프트만으로도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지게차가 사람과 이렇게 차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알림을 주는 것 또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군포시랑 했었던 POC였었는데 쓰레기 무단 탐지도 저희가 프롬프트도 넣고, 요건 좀 까다로웠습니다. 저희가 추가 테크닉이 들어갔는데 네, 그런 것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싸움이나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네, 물리적 싸움인지 알려달라, 그런 싸움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되게 랜덤하게 아무거나 다 써왔어요. 심지어 막 바닥 재질이 뭔 것 같아? 저 쇼파 브랜드 뭔 것 같아? 별의별 거 다 물어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꽤 그럴듯합니다. 그래가지고 소파 이케아 건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이 괜찮고, 진행의 수준이 이 모델의 크기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건 한 10 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 크기를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진행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걸 해서 했던 저희가 그냥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프로토타입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커머셜라이즈가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미 고객사에게 납품한 사례들도 여럿 있어가지고요. 그 케이스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거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 쪽이랑 했었던 거였고, 공장 내에 있는 다양한 규칙들이 있어요. 뭐 기기 촉수, 레일 내부, 아니면은 레일 내부 들어가는 것, 지대 재포장, 뭐 작업자가 3명 이상 군집,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F1 스코어가 뭐 75 이상이면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저희는 뭐 85 이상, 뭐 81, 96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거를 성능을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쭉 실시간으로 보면서 디스크리션을 계속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핸들링 하면서 이렇게 툴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 클리닝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포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SOP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자 규칙 준수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약간 액상 그 위험한 물질을 다뤘으면은 이거를 끝나고 꼭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으면은 그걸 저희가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를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OP만 잘 지키면 사실은 사고가 안 납니다. 난이도가 매우 낮은데 지키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노출 빈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은 더 확장해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군포시 쓰레기 무단 탐지 솔루션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알려줘라고 했는데, 쓰레기라는 게 워낙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프롬프트를 굉장히 좀 잘 써줘야 됩니다. 길가에 이제 쓰레기를 뭐 봉투 같이 생긴 거를 버리는 경우에 있으면 알려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까다로운 게, 어떤 장소는 쓰레기를 버리면 되고 어떤 장소는 또 쓰레기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그 영역을 그려 넣어가지고 여기에 버리는 거는 괜찮고 여기에 버리는 거 외에는 안 돼 라고 해서 더 디테일하게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VLM만 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가, 부족한 성능을 어떻게 더 메꾸는가 등등 또 남아있는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두바이 쪽에 좀 있으면은 자회사를 또 설립할 예정이에요. 두바이 쪽에 어떻게 보면 두바이 교통청에 최초로 저희가 POC 유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두바이 쪽에는 사고 검지 솔루션 그리고 오토매틱 리포팅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신 게 사고 하나씩 인디펜던트한 건들이에요. 한 건 들어오면은 사고가 났을 시에 이렇게 쭉 리포트를 적는 거죠. 몇 시에 사고가 났고 어떻게 됐었고, 그런 다음에 쭉 어떤 앰뷸런스가 왔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처리를 했고 사라졌고 이제는 컴플리트 됐다 라고 해가지고, 요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트럭처드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고가 안 났을 때 평시에는 어떤 프롬프트 룰을 따르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프롬프트를 따라갑니다. 아, 사고가 났으니까 뭐 앰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따라가야겠네.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앰뷸런스를 안 불렀거나 액션이 안 돼 있으면은 얘가 스스로 뭔가 앰뷸런스를 부른다거나 에이전틱한 펑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사건 처리해가지고 케이스 리포팅해서 이게 누적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얘기를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산업과 제조 현장에서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접점이 있을까?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변은 이게 생성형 AI가 VLM으로 합쳐지면서 굉장한 고지능을 얻게 되어 있고 이 고지능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컴퓨터 비전의 약점과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어떤 가능성을 선사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